내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은 이제 뭐 6%까지 올린다 그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 주식 투자도 하고 미국 경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 나름대로 딱 잡히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대한민국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국은 미국은 약하게 오지만 우리는 세게 올 수가 있어.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반도체 수출이 30%가 줄었대잖아. 미국이 좋으면 미국이 다 사주면 반도체 수출이 줄을 리가 없잖아. 근데 우리가 미국한테 다 파는 게 아니잖아. 중국한테도 팔아야 되고 유럽한테도 팔아야 되니까 우리는 세게 오고 있어 벌써. 그리고 우리 금리가 오르니까 원자재 값 수입원 이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약해지고 우리는 오는데 자 미국마저 세게 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 인하를 또 할 것이다. 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알고 내년에 어느 정도 금리가 상반기에 고점을 치고 미국의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러면 하반기에 뭐 3분기나 4분기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야. 그런 얘기가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일단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걸 이해를 잘 하시면 미국 주식을 언제 어느 타임에 어떤 주식을 살지를 여러분도 알 수가 있어. 대체로 보니까 나오는 통계를 보니까 고용이 일단 튼튼하더라는 거야. 자 보세요.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지만 고용은 꺾이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거야. 물론 이제 원인이 있어요. 이제 뭐 이민자들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50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기 은퇴하고 노동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건비가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한 거야. 미국은 아직 뭐 경기 침체를 아직은 논할 상황도 아니고 내년에 크게 경기 침체도 올 상황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고용만 튼튼한 것도 아니야. 소비도 튼튼하다라는 거야. 자, JP 모간 CEO인가요? 그분이 그랬죠. 미국의 국민들이 1조 5천 달러를 가지고 있다. 그게 다 떨어질 때 소비가 바닥이 나는데 그게 내년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많이 풀면서 엄청나게 돈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실업급 형태로 많이 줬잖아요. 그 돈이 엄청나다라는 거야. 근데 그 돈을 아직도 쓰고 있는데 그 돈이 자 보세요. 28일 지난달 28일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인 사이버 먼데이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 14조 9,900억 원. 이게 지난해 사이버 먼데이보다 5.8% 증가한 금액이고 그리고 하루 최대 규모 온라인 쇼핑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이버 먼데이보다 사흘 앞선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도 91억 2천만 달러 사상 최대였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소비도 튼튼하다라는 얘기예요. 미국이. 이렇게 고용도 튼튼하고 소비도 튼튼하니까 미국 4분기 GDP도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나라이니까 그래서 연방준비은행 실제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 GDP 전망을 집계하는 GDP 나우에 따르면 4분기 미국 GDP는 전기 대비 3.2%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는 3분기 2.9%에 비해서 크게 높아진 수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GDP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미국은 경기 침체를 논할 단계가 아닌 거야. 현재로서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주식이 버블이 꼈고 이제 양적 완화 때문에 버블이 꼈고 그래서 긴축으로 가면서 금리를 올리면서 주식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 폭락을 하고 최근에 이제 주식이 바닥을 잡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뭐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자 근데 더 안 떨어지는 이유는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고용도 튼튼하지 소비도 튼튼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계속 빅테크 기업들이 감원하고 있잖아요. 비용을 줄이고 있잖아. 자, 이 얘기는 미국의 어떤 고용과 소비가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미국 주식도
바닥을 찾고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더 빠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응? 아니면 최소한 박스권으로 가든지. 그럼 여기서 미국의 주식들 앞으로 그 박스권에서 좀 우상향할 주식들은 모아 나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제가 이제 굳이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코멘트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착륙을 걱정했잖아요. 그러나 요즘 서서히 연착륙론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고용과 소비가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내년은 연착륙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연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야.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피코의 전 최고 경영자이자 알리안 알지의 수석 경제고문 엘리안이라는 사람이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작년 팬데믹 이후 고공행진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 근방에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연준은 2%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2%까지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서 금리를 2%가 될 때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전문가들이 볼 때는 4%가 하방 지지선이라는 거야. 고차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더 이렇게 낮아질 수가 없는 게 뭐 원유의 가격도 있고, 그다음에 고용 시장의 문제도 있고, 고령화의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세계화의 붕괴, 그런 문제를 볼 때는 4%가 인플레이션 4%가 적정하다. 그러니까 연준에다가 요구하는 거야. 4%에 맞춰가지고 금리 인하 정책을 펴라라는 얘기야. 더 이상 올리지 말란 얘기야. 아니면 지금 뭐 4% 오늘 올리면 4.5%잖아요. 그러니까 4%대에서 그냥 더 올리지 말란 얘기야. 이 얘기는. 응?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고집을 꺾고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야 된다. 하향 조정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현재 2%로 설정된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4%까지 끌어올려라 이거야. 자, 그래서 금리를 이 선에서 마무리해라. 그리고 뭐 길게 가든지 4%대에서. 자, 그래서 만약 연준이 고집을 꺾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낮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경우에 미국 경제가 내년에 심한 침체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경착륙이 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게 설득력이 좀 있잖아요. 설득력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내년에 미국 경제는 한 인플레이션 4%대에 맞춘다고 하면 4%에서 5% 사이가 거의 금리는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 선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사면 돼. 우리나라 주식도 사면 되고, 그렇게 해서 맞춰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금리도 내년에 한 번, 두 번, 한 세 번 정도만 올리면 그게 거의 상단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4%대가 고착화된다라는 거예요.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 금리를 올려놓고서 그 기간을 길게 갈 수 있다라는 거야. 듀레이션이 길어진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고금리가 길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시장엔 괴로운 거지. 부동산 시장에도 괴로운 거고 주식 시장에도 괴로운 거야. 그럼 주식 시장은 그 고금리에 버틸 수 있는 기업을 사면 되는 거야. 그리고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의 섹터들을 골라서 투자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이 4%대 금리가 되면은 결국은 경기 침체, 연착륙에서 경기 침체로 간다는 거잖아요. 연착륙에서 어쨌든 경기 침체로 간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은 그때부터 영향을 받는 거야. 길게. 그래서 이제 뭐 내년 뭐 1분기, 2분기까지 폭락을 한 다음에 L자 패턴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생각할 때 그런 그 장기 하락, L자 패턴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중간에 이제 다른 변수들이 나오면 머리가 또 복잡해지는 거죠. 만약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뭐 확전되거나 뭐 또 다른 사건들이 막 터지고 뭐 금융위기, 뭐 미국의 뭐 코인으로 인한 뭐 금융위기, 뭐 또 어떤 은행이 또 파산되거나 뭐 그런 금융위급이 나오면 또 시장은 급락할 수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제하더라도 결국은 L자 패턴으로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 침체로. 자, 최근에 그 미국의 그루들이 막 강력하게 경고를 하잖아요. 내년에 뭐 경기 침체 강하게 온다.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연준한테 그만 금리 좀 올리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속셈은 그만 금리라. 당신이 연준에서 금리를 그렇게 계속 올리면 미국은 경착륙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봤듯이 파월은 연착륙을 원하잖아요. 더 이상 금리를 올리면 다 죽는다라는 거. 뭐 우리는 더 말할 거 없죠.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뭐 5.5% 뭐 아니면 거의 6%대 올리면 우리는 뭐 4.5%막 그렇게 되면 우린 정말 작살 나는 거야. 작살 나는 거야. 자, 오늘은 굉장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년 미국 시장의 흐름까지 얘기해 줬어.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잘 내용을 정리하시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셔서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저는 또 그 공부한 걸 가지고 실제로 주식을 사잖아요.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그 시장의 강도가 있어요. 그 시장의 강도를 경험한 강도를 가지고 이 정도면 미국 시장이 지금 내년에 연착륙을 생각하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좀 바닥을 다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서도 미국 주식시장은 조금씩 사 들어가도 괜찮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